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우양파크빌 놀이터에서 오후 3시 30분경 명학초등학교 2학년 우예슬 양과 같은 학교 4학년 이혜진 양이 친구들과 헤어진 후 실종되었다가 다음 해인 2008년 3월 11일 이양, 3월 19일 우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사망한 두 초등학생들과 평소 잘 알고 지낸 이웃집 아저씨 바로 정성현이었다. 정성현은 1969년 7월 14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버렸다. 이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고,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생긴 이복남매와의 편애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고, 거기에 초중학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까지 당하면서 서서히 삐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청년 시절 여성들과의 교제에서 일방적인 실현을 겪은 그는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여성들과 사회로 돌렸다. 그리고 음란 동영상을 보며 왜곡된 성의식까지 깊숙이 자리잡아 어린 아이들까지 범행 표적으로 삼게 된다. 검거 이후 정성현의 자택 압수수색한 결과 그의 컴퓨터에서 온갖 가학 영상물과 아동 성착취 영상 1,400여 개, 그리고 각종 음란 사진 1만여 장이 발견되었고, 이런 그의 정신감정 결과 성적 가학증 및 소아 기호증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성현은 2007년 크리스마스 날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아침부터 선배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생맥주를 2000cc를 마신 후에 그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비닐봉지에 본드 흡입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성현이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때마침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 선물을 사고 귀가하던 두 여자아이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을 발견하였고, 아이들에게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데 한번 봐줄래? 라며 자기 집으로 데려간 후 현관 입구에서 힘껏 피해자의 등을 밀어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잠근 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라며 협박하며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항하던 아이들의 코와 입을 눌러 처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나서는 태연하게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하여 정성현은 톱으로 시신의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순으로 잘라낸 뒤 먼저 이혜진 양의 시신을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렌트한 차량 트렁크에 실고 수원시 권선구 인근 야산 그리고 근처 하천에 안매장한다. 그 다음날 새벽 4시쯤 같은 방법으로 우예슬 양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흥시 군자천에 버렸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정성현은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태연이 컴퓨터를 고쳐준 뒤 오후 3시쯤 렌트카를 반납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실종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이 양과 우양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헤어졌으며 16시 10분경 안양문 예외관 앞 야외 공연장 CCTV에서 포착되었다. 이들은 오후 5시경 안양문 예외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의 행적을 찾지 못하자 이길 오전 0시 30분경 두 어린이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목격자 이후 목격자와 제보가 전혀 없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12월 31일 공개 수사로 전환된다. 그래도 성과가 없자 다음해 1월 8일 신고 보상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건은 사실상 2달 동안 공백이 되었다. 이후 실종 77일 만에 동원 훈련 중이던 예비군에 의해 안매장된 여아의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고,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시신은 이 양으로 확인되면서 이혜진 양의 생활을 기다리던 가족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다.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 되자 경찰의 수사는 더욱 빠르게 이어졌다.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던 중 렌트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 양의 집에서 130m쯤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던 정성현이 사건 당일 동안 구 관양동 렌터카 회사에서 뉴 EF 소나타를 빌렸다가 그 다음날에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차량의 트렁크에서 혈흔을 채취하였는데, 이틀 후 혈흔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양과 이 양이란 것이 드러나면서 두 아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3월 16일 정성현을 충남 보령의 정성현의 어머니 집에서 검거했고, 검거 당시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그 이후엔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흔 및 렌터카 대여 기록을 증거로 대면서 압박을 주자 3월 17일 범행을 자백했다. 자백 후에도 진술이 번복되어 수사가 원활하지는 않았고, 예를 들면 사망이 확인되었지만 시신이 없어 실종 상태였던 우예슬 양을 시화호에 묻었다고 하다가
다시 오이도에 묻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3월 18일 정성현이 시체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시흥시 정화군 군자천을 수색하던 중 한 해병대 전우회 회원이 군자천에서 어린이 시신 일부가 돌에 걸려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고 인근에서 시신 일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3월 19일 국과수에서 토막 사체들이 우예슬양이 맞다고 발표하면서 사망도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정성현은 이양의 시신은 토막낸 후 야산 한 곳에 매장했지만 우양의 시신은 군자천에 버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흩어진 것이다. 이후 3월 24일엔 군자천 인근 갯벌에서 우예슬양의 머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몸통 윗부분은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터지기 4년 전인 2004년 7월에 경기 군포시의 한 전화방에서 정상현은 전화방 도우미 정모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성매매를 제안하면서 군포시 금정동 인근 한 모텔에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한 도우미 정모씨는 사망해버렸고 이후 정상현은 두 아이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시신을 가져와 토막낸 뒤 검정색 봉투에 넣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신을 꺼내어 군포시 다른 야산에 옮겨 매장한다. 당시 이 사건 피해자와 마지막 통화를 한 정상현은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대리운전 때문에 통화한 것이라며 끝까지 부인했고 결국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근거로 알리바이를 스스로 입증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그 사건은 3년이 지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두 아이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정성현이 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 피해자 여성의 유골과 정씨 DNA를 확인하며 증거 또한 확보한다. 참고로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결정된다.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은 검찰과 재판부의 사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2009년 2월 사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집행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금고형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너무나도 소중한 막내딸을 잃은 이해진양의 가족들은 피폐해져갔고 막내딸과 애착이 강했던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눈물과 술에 의지하며 지내다 2014년 3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의 곁으로 뒤따라간다. 한편 우예슬양의 가족들은 돌연 잠적하여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한다. 정성현은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나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충격적인 건 각종 언론이나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일부에서 재판부는 사형수 정성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승소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정성현은 그 후에도 여러 신문사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지만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고 한다. 법정에서 정성현을 만난 변호사는 사형수 정성현은 말끔했고 혈색도 좋았다. 정성현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해 나가며 자신이 왜 아직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자신은 고의로 아이들의 숨통을 끄는 일은 없으며 아이들이 호흡기가 막혀 질식사한 것은 교통사고 수준에 불과하므로 10년형도 과하다는 주장이고 자신은 죄 없이 수감된 사람이므로 재심을 통해 기필코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며 정상현을 회상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형수 정상현은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있다.